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계속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 환율까지 지금 치솟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좀 해석해보고 여기에 대응해 볼지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은 웰스투자자문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유가부터 한번 좀 다뤄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놀랄 정도로 굉장히 폭등을 했고 오늘은 그래도 좀 다행히 오르다가 막판에는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좀 흐름을 좀 짚어주세요. 네, 유가가 브렌트유라든가 네. 텍사스산 WTI 원유 지수가 13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오늘도 장중에 130달러 이상 맞습니다. 상승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독일이 좀 미온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좀 급등세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급등 원인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금지 수입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이란 협상 타결이 좀 지연되면서 이란유에 대한 어떤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가격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리비아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원유 생산량이 작년 대비해서 약 20% 이상 감소한 원인도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석유와 정유 제품 전체적으로 약 700만 달러의 배럴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돼서 세계 공급량의 7%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유가 상승의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의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려감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환율도 같이 올랐어요. 네. 어떻게 좀 확인을 하고 계세요? 환율도 어제 1년 9개월 만에 1227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 비교했을 때는 현재 상황과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크림반도 사태에서는 양상 초반에 빠른 어떤 그 공약 완화로 인해서 크게 환율의 요동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금융과 수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갔다는 점에서 환율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1250원대까지의 상승 저항선이 일단 오버히팅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적 저항선인 1220원까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이 또 원전 발전소까지 공격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더욱더 안전자산 선호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이 환율 상승에 큰 기폭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달 내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환율이 1250원 상단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쟁의 장기화가 환율 상승의 어떤 상단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한 달 안에 좀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1250원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희도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율에 대한 어떤 안정화는 좀 우리가 전망하기 좀 어렵다. 일단 상단으로 좀 봐야 될 개연성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단은 열어놓고 계속해서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런 외환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CPI 발표도 있고요. 예상치는 굉장히 높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FOMC까지도 어떤 행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있긴 하지만 그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네, 2월 CPI가 약 7.8%를 상승을 했을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월가에서는 CPI 관련돼서 상방이 된다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 큰 충격이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위험회피 심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2.25bp의 어떤 금리 상승을 못 박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큰 모습인데 아무래도 긴축의 어떤 강도를 완화시키는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CPI가
7.8%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 예상외의 경기 침체를 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7,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신중한 긴축과 또한 그 가파른 긴축 이런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우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CPI가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그 FMC의 기조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훑어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체크해볼 수 있을지 강민정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 소위 고환율 시기에는 통상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고 하죠. 이 같은 제품을 판매해도 원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환율과 관계된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의류 OEM 기업인 영원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소비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의류 OEM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원무역은 아웃도어 의류, 아웃도어 신발, 그리고 스포츠 가방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주 고객사는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객사들의 성장세도 견조한 편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방글라데시가 주요 생산 기반입니다. 대부분의 OEM 업체들은 생산 거점이 베트남인데 이들과 다르게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가 생산 기반이어서 생산 차질 이슈도 없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 전가가 수월하다는 점도 강점인데요. 고기능성 의복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원부재 값이 상승하더라도 경쟁사 대비해서 이 가격 전가가 수월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증권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업종 자동차인데요. 그중에서도 기아입니다. 자, 환율 효과에 더해서 최근 판매 단가도 상승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우호적인 환경은 최소한 올 1분기까지는 지속을 한다는 전망이고요. 또 얼마 전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총 4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자동차 판매를 2030년까지 글로벌 400만 대를 돌파하고 전기차는 12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던, 자신감도 내비쳤던 기아인데요. 기존의 안정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에 더해서 EV 매출, 즉 전기차 매출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반도체 수급입니다. 올 2분기에 반도체 수급 여건이 개선된다면 영업이익률이 수월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고영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반도체 기업의 수익 증가와 바로 직결되는데요. 고영은 3D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즉 반도체 부품과 납땜 등이 잘 되었는지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특히 SMT 검사 장비 업계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수출 비중이 90% 이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사 장비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 통신 장비 그리고 가전제품 할 것 없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전방 산업이 다양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실적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3D 측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용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최근 개발한 뇌수술용 로봇 카이메로가 이름입니다. 이 카이메로는 내년 미국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판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환율 흐름에 따라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는 지금 이런 시장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섹터별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반도체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도 이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지금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무너지면서 반도체 쪽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투자해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 희소 자원의 어떤 공급망 그렇죠. 결합 부족 현상이죠. 이런 측면이 반도체 업종들의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 삼성전자도 7만 원대를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역시 12만 원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 내원동 희소 자원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본에서는 내년 3월까지 일본 도시바는 내년 3월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공급처인 생산에 필수적인 네온과 크립톤, 아르곤, 제노 등 이런 희소가스의 주요 공급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네온 생산량은 전 세계의 70%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고요. 또한 팔라듐은 러시아가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용 레이저 광선에 사용되는 크립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급 차질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아무래도 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개월에 종료되지 않으면 반도체 사태가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런 생산 기업에 큰 리스크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현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우려가 큰 사항이다라고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사실 많이 나오는 말이 관망하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원자재 쪽인데 사실 원자재 쪽이 고민이 제일 깊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그와 함께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이걸 또 놓칠 것 같거든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좀 투자 방향을 잡아보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의 자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교적인 수단이든 공격적인 수단이든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림반도의 어떤 그 병합 인정과 또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독립을 인정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꺾일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물론 전쟁이 해소될 시에는 원자재 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현재에서는 그런 우려는 아직은 좀 기우다. 시기상조라고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원자재 쪽은 지금도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시각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라면은 지금 가장 투자하기 좋은 섹터가 원자재다. 이렇게도 꼽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라든가 ETF, 원자재 ETF라든가 비철 금속 관련주들, 정유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종목별로 좀 여러분들 여러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원자재 ETF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든가 KB 자산운용의 KB 스타 팔라디움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유주인 GS와 S-오일, SK이노베이션 역시도 정제 마진이라든가 비축된 원유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대응하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고려아연과 풍산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런 뉴스들도 저희 플로우를 계속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게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 사실 외환 보유고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경제나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 어디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디폴트를 가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이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와 교역이 많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역시나 이 기업들의 비용적인 측면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짚어주셨고 또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전쟁의 수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